이번 시간에는 시민권과 네이션이 무엇을 뜻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민권은 영어 citizenship의 번역어입니다. 영어의 그 citizen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노르만어의 그 시테제인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도시를 뜻하는 그 프랑스어 단어 시테에 독일어 계통의 말인 자인이 붙은 것처럼 보입니다. 뭐 라틴계의 말하고 게르만계 말이 이렇게 혼합된 것 같이 보입니다. 프랑스어로 그 시티즌을 시투아양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그 시테이앙이라는 그 고어에서 유래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뜻의 그 시티즌에 해당하는 그 그리스와 로마의 용어를 보면 정치 공동체, 정치적으로 이렇게 조직화된 그러한 공동체, 대표적으로는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국가 또는 그 조직화된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정치적 권리를 누리는 사람을 뜻하는 그런 그리스와 로마의 용어가 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정치 공동체 또는 국가, 즉 폴리스 또는 그 그리스어로는 폴리테이아라고 불리는 그러한 그 조직체의 완전한 구성원을 뜻하는 폴리테스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로마에서는 국가를, 그러니까 그리스로 폴리스 또는 폴리테이아에 해당하는 그 로마의 그 용어가 키비타스였는데 그 키비타스의 구성원을 키비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키비스 로마누스, 그러면은 그게 바로 그 로마의 시티즌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시티즌십이라는 말을 어디에서 처음 들으셨어요? 이 화면에 보이는 이 그림이 한 10년쯤 전에 제가 필리핀에 입국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사용했던 입국 카드입니다. 그 후에 이 카드의 형식이 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citizenship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다 citizenship 또는 그 nationality를 기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뭘 쓰라는 걸까요? 바로 국적을 적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코리안이라고 또 쓴 적도 있고 또 Republic of Korea라고 쓴 적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citizenship은 그 국적을 뜻하는 nationality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방금 본 그 카드에서도 citizenship하고 nationality가 이 병렬적으로 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프랑스에서는 국적을 nationalité라고 하죠. 독일에서는 Staatsangehörigkeit라고 그런 용어를 쓴다고 합니다. 독일어 Staatsangehörigkeit는 국가 소속이라는 뜻이니까 정확히 한국어 국적에 해당합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국적을 뜻하는 용어로 Staatsbürgerschaft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Bürger는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 즉 시민을 뜻하는 말이니까 국적을 뜻하는 Staatsbürgerschaft는 국가시민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citizenship은 이렇게 국적과 동의어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citizenship의 인적 경계, boundary가 국적과 꼭 일치하느냐?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citizenship하고 nationality, 그러니까 시민권하고 국적을 구별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있는 거죠. 미국이 그렇습니다. 미국에는 출생과 더불어서 미합중국 국적자가 되기는 하지만 citizen은 아닌 사람, 그 미국 법률상의 용어로는 nationals
but not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이런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의 범주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군가요? 해외 점령지, 그러니까 미국령 그 사모아, 태평양의 섬 사모아, 그리고 스웨인스 아일랜드라는 그러한 태평양의 섬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해외 점령지에서 출생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미 합중국 그 50개 주 중에 어느 하나에서 출생함으로써 시티즌이 되는 사람과 달리 미 합중국 선거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시티즌은 아니고 그냥 내셔널일 뿐인 것이죠. 미국의 그런 시민은 아니고 국적만 가지고 있는 국적자라고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프랑스 철학자 디드로라고 있지요. 프랑스 철학자 디드로는 프랑스어로 그 시티즌, 시뚜아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시뚜아양은 여러 가족으로 구성되는 자유로운 사회의 정원으로서 그 사회의 권리를 누리는 자이다. 여성, 아동, 하인은 엄밀한 의미에서 그 시민의 가족원으로서의 지위만을 부여받을 뿐이고 진정한 시민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멕시코 헌법도 재미있는데요. 멕시코 헌법 제30조를 보면은 멕시코 국적은 그 nationality는 출생 또는 귀화에 의해서 취득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34조를 보면은 멕시코 국적을 가진 사람 중에 성년에 이르고 건전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공화국의 시티즌이 된다, 시민이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국적과 시민권을 이렇게 30조와 34조로 나눠서 구별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시티즌십은 국적을 가진 사람 중에서도 그 국가에서 가장 완전한 권리, 특히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는 지위를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전체 꾸러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국가의 성원으로서 완전한 권리를 누리는 사람이 가지는 그 시티즌십, 시민권은 국가 소속의 그 국내적 측면을 가리키고 그 대외적, 즉 국제적 측면을 가리키는 국적과는 구별이 되는데, 개념적으로는 구별이 되는데, 그 대내적 측면하고 대외적 측면의 범위가 일치되는 경우에 우리는 그 시티즌십과 내셔널리티는 결국 같은 그 범위가 되는 것이죠. 시민권과 국적이 이 범위가 일치하는 거죠. 그런데 불일치하는 경우, 바로 우리가 앞에서 본 그 미합중국의 시티즌이 아닌 그냥 국적자이기만 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일치하는 경우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편 그 시티즌십을 권리의 그 꾸러미라고 했을 때 그 안에 들어가는 그 내용, 권리의 내용들은, 그리고 그 권리의 지평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T.H. 마샬이라는 영국의 정치 철학자가 1949년에 케임브리지대에서 Citizenship and Social Class라는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이 강연문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고전으로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T.H. 마샬은 시민권, 그러니까 citizenship의 내용으로서 civil rights, 그러니까는 시민적 권리라고도 하고,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말로 한다면 자유권에서 그 시민권이 점점 정치적 권리로 확장이 되고, 그리고 사회적 권리를 포함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계속 내용이 확대되어 왔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자유권, 정치적 권리, 참정권, 그리고 사회적 권리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지만 뭐 따지고 보면은 경제적 권리도 있죠. 그리고 문화적 권리도 있고,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살 권리, 환경권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그 시티즌십, 시민권의 그 내용과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시티즌십, 시민권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집단의 참여, 우리가 어떤 그 공동체에 참여한다고 그럴 때 얼마만큼 참여하느냐,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우리가 성원으로서 얼마만큼 인정받느냐, 그 정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떤 그 특정 지역 주민이 우리는 차별을 받는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은 2등 시민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차별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는 2등 시민이야 이렇게 좀 자조적으로 말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또 귀화한 사람이 같은 국민이지만은 처음부터 국민이었던 사람하고는 좀 달리 취급을 받는 그런 나라들도 있는데, 그럴 때 그 사람들은 스스로를 2등 시민 취급을 받는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을 종종 뭐 듣기도 하고요. 뭐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것이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귀화한 사람이 뭐 대통령이 될 수 없다든가 하는 뭐 그런 규정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있는 것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국민인 사람에 비해서 좀 차별을 받는다, 그런 뜻에서 우리는 2등 시민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그 어떤 참여의 정도나 인정받는 정도를 말한다면은, 그럼 외국인이나 국민이나 그런 구별을 우리가 짓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도 국민 못지않은 대접을 받고, 또 국민 못지않은 오히려 어떤 나라에서는 외국인이 더 대접을 받는 나라들도 있단 말이죠. 뭐 투자를 많이 한 외국인이라든가. 그럼 그런 외국인도 시티즌십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외국인도 시티즌십을 갖는 것이냐, 이렇게 물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권리의 꾸러미, 그리고 참여의 정도를 말하는 뜻으로 우리가 시티즌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 외국인도 시티즌십을 갖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학자가 쓴 글을 제목을 보니까는 The Citizenship of Foreign Workers in Korea라는 제목의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국민과 마찬가지로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뜻을 거기에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런 용어 사용은, 즉 외국인도 시티즌십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티즌십이 반드시 국민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용어가 아닌, 그런 뜻이 아닌 것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뭔가 이상적인 목표를 보여주는 것이긴 하지만 실제로 국민과 외국인은 권리 면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아무래도 시티즌십은 그 국민이 누리는 지위로 보는 게 현실적인 그런 인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또 시티즌십이 어떤 말로도 쓰이냐면은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자세, 질서를 잘 지키고 남들에게 뭐 양보도 하고 뭐 그런 그 훌륭한 시민의 자세를 뜻하는 말로도 쓰입니다. 훌륭한 시민이 되어야 된다, 훌륭한 시티즌십을 가져야 한다, 뭐 그런 식으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시티즌십이라는 용어는 시민권보다는 시민성으로 번역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시티즌십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대한민국의 정치학자들이 시민성으로 표현하는 것을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이 용어를 쭉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우선 저는 시티즌십은 그냥 시민권으로 번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 공동체의 성원으로서 누리는 권리와 의무의 꾸러미, 이것으로서
citizenship을 정의하겠습니다. 그 정치 공동체라고 한다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는 국가인 거죠.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누리는 권리와 의무의 꾸러미가 결국은 시민권이다. 그런 전제 비에서 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